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명일동 신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 제목으로는 1대1 재건축 추진의 의미. 요게 이제 오늘 설명할 내용의 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호가 시세를 보게 되면 현재 뭐 14억 8천, 뭐 15억 이렇게 지금 전용 파라나 분양 평수가 한 29평, 29평이 뭐 대략 한 15억 정도에 나와 있고 6월 달에 13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 지하철 5호선 고동역 바로 요렇게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이 11,967평, 세대수가 570세대.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1평. 요 정도 되죠. 그럼 요 정도면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형 구성은 이제 세 가지 평형이 있습니다. 지금 29평, 39평, 44평 뭐 이렇게 돼 있고 29평 전용 파라나의 대지 지분이 15.3평, 39평 전용 112가 20.52, 146이 22.93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정비 계획이 공람이 10월 16일 날 시작이 됐고 공람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게 되면 이제 도로로 이제 4%만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부 체납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임대 아파트 비율이 줄은 거고 이렇게 이제 기부 체납이 적으면 임대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 뒤에 볼게요. 자, 그래서 용적률 계획을 보게 되면 일단 정비 계획 용적률은 242.41,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이제 300%까지 할 거고 최고 층수는 이제 50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으로 보면 신축이 이제 919세대고요. 1대1 재건축 적용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양 평수를 보게 되면 뭐 임대가 이제 125세대 정도 있고 그다음에 60 이하가 141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385세대, 85 초과가 39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이제 125세대 13.6%.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아까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이 4%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가 올라간 거고요. 비율이 임대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 수는 794세대고 토지 등 소유자가 570명이다.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가 224세대, 일반 분양 비율은 39.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1대1 재건축? 근데 일반 분양이 있네? 우리가 알던 내용이랑 좀 다르네? 요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요런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1대1 재건축 적용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자, 매일경제 용어사전에 1대1 재건축이라 함은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이다. 1대1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을 통한 재건축 조합원의 평형 넓혀가기 등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동 아파트의 1대1 재건축은 지금 보니까 일반 분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요 1대1 재건축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살펴보면 자, 명일동 신동 아파트 정비계획상의 1대1 재건축의 의미는 종전 평형보다 신축 평형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 자, 종전 세대 중에 전용 8호 초과 비율이 39, 44평 요거 합치면 450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78.9%입니다. 상대적으로
8호 초과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신축 평형 구성을 보면 지금 8호 초과가 이제 393세대로 42.8%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보면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 그러니까 전용 이제 그 8호 이하잖아요. 8호 이하의 주택 비율이 60% 이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8호 초과하는 게 이미 거의 근 한 8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지금 60% 어, 그러니까 지금 8호 초과가 42.8%로 이미 40%를 초과했잖아요. 근데 요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요 그러니까 8호 초과 비율이 더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는 8호 초과를 분양받지도 못하는데 재건축하지 말자. 요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1항 3호에도 불구하고 과밀 억제권역,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기존 주택보다 30%의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이해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모두 8호 이하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하로 건설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비계획상에 나와 있는 요 1대1 재건축의 의미라는 건 결국 뭐 200, 종전에 500세대가 있는데 500세대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 계획을 보면은 이제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률은 아까 4% 도로만 기부 찬합한 거고 기준 용적률은 210에서 인센티브 20% 받아서 떤 걸로 받았냐면 공공보행 통로, 열린 단지, 돌봄 시설 이렇게 20%를 받아서 230%까지 갔고요. 230% 갔고 그다음에 아까 토지 기부 찬합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했더니 상한 용적률이 242.41%.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가니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28.775%를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임대 아파트가 이제 5구랑 84 요렇게 이제 평형 구성이 된 걸로 보면 아까 평형 구성에 보게 되면 여기 60 이하, 60 초과 8호 이하 요 평형 이제 385세대는 다 이제 전용 84로 돼 있을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일동 신동아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문에는 추정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이제 신반포 2차나 뭐 목동의 12단지, 13단지 이런 데들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동 아파트 정비 계획은 없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시세가 비슷한 곳에서 이제 재건축 사례를 좀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사례로 선정을 한 게 목동 13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안을 사례 좀 비교 사례로 찾아봤습니다. 자, 목동 13단지 그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목동 13단지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3.7평입니다. 그럼 신동아 아파트가 21평이었으니까 그러면 13단지가 사업성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동아 아파트 29평하고 대지 지분이 좀 비슷한 게 13단지 27평이 대지 지분이 16.04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추정 분담금을 좀 비교를 하면 신동아 아파트의 추정 분담금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목동 13단지의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3.39%로 돼 있고요. 그리고 27평의 종전자산 추정한 가격은 14억 3천입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103.39니까 권리가액은 14억 7,800 정도 되고, 전용 84 35평에 조합원 분양가가 15억 8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목동 13단지의 추정 분당 27평에 추정 분담금은 한 1억 정도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목동 13단지 같은 경우는 평당 공사비를 800만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이제 18억대 요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동 아파트 명일동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 주변 시세가 야, 요거랑 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재건축 단지다. 그렇게 보입니다. 목동 13단지 27평이 전용 84 신청을 했을 때 분담금이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동아 아파트 29평이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한 평이 적죠. 그러면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 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1억 5천에서 한 2억. 하면 요 정도 이제 분담금이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 증액분. 지금 공사비가 평당 800만 원으로 13단지 같은 경우 이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850에서 900 이렇게 이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 인상. 지금 목동이 18억대로 일반 분양을 예상을 했다. 근데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요것보다 좀 더 올리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뭐 신동아도 뭐 주변 시세가 한 요 정도 되니까 더 올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이주비하고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금융이자도 이제 여기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간평이 신동아 29평이 간평이 예를 들어서 한 14억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 한 60% 그 이주비를 받는다라고 하면 대충 이제 8억 4천 정도가 이주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뭐 이주비 금리 뭐 4에서 5% 요렇게 하게 되면 대충 1년에 이자만 해도 한 3천만 원대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주하고 이제 공사하고 입주하는 기간 또 뭐 대략 한 4년 정도 잡으면 대략 뭐 한 1억 5천 정도 요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이제 재건축 부담금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뭐 일반 분양 자체가 그래도 제법 있잖아요. 그럼 그 수입 플러스 종전에 이제 조합원 종전 자산이 오른 증액분 요것도 이제 재건축 부담금으로 이제 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명일동 신동 아파트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